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6세이고 16년간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하다 5년 전에 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강동구의 한 다가구 주택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며 도시농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나이에 은퇴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영양사가 된 건 딱히 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의 작은 농촌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농사일을 도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농사가 너무 싫었습니다. 도시로 가서 공부해서 흙 묻은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했을 정도니까요.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을 전공한 것도 도시에서 깨끗한 직장을 갖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다가 40대 초반에 뒤늦게 초등학교 영양사로 취직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는 일이었죠. 16년 동안 영양사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결식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학교 텃밭 가꾸기였어요. 제가 있던 학교는 다행히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기른 채소를 수확해서 급식에 사용할 때면 평소 채소를 잘 먹지 않던 아이들도 좋아했죠. 영양사 선생님, 이건 우리가 기른 거니까 먹어야 해요. 라고 말하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16년을 근무하고 61세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9,072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돈이 꽤 많다고 생각했죠. 이 정도면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겠다고요. 국민연금도 매달 68만 원 나오고 퇴직금을 잘 굴리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1년은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손주들도 돌봐주면서 여유롭게 지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공허해졌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뭔가 허전했어요. 게다가 매달 들어오는 68만 원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관리비와 식비, 의료비를 내고 나면 여유가 없었죠. 그때 퇴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 2억 8천만 원을 빼서 월세로 살면서 남는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게 나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빼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던 중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김 씨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박 선생님, 다른 집 말고 특별한 집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옥상 텃밭이 있는 집인데 선생님께 딱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소 텃밭에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김 씨를 따라 강동구의 한 다가구 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평범한 3층 건물이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자 70평 정도 되는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이전 세입자가 이미 작은 텃밭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상추, 고추가 조금 심어져 있었지만 관리가 안 되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옥상 공간은 세입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월세는 52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입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이렇게 넓은 옥상을 쓸 수 있는 집은 흔치 않아요. 52만 원이면 제 연금 68만 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공간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학교에서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던 경험, 어릴 적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던 기억. 모든 것이 이곳으로 저를 이끈 것 같았습니다. 그날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 아파트에서 나와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2만 원인 이 집으로 이사했어요. 전세금 2억 8천만 원을 뺀 나머지는 퇴직금과 함께 노후 자금으로 저축해뒀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텃밭을 가꾸려 했을 뿐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 직후 옥상 텃밭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흙을 갈아엎고 퇴비를 섞어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상추, 쑥갓, 대파처럼 키우기 쉬운 채소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텃밭을 가꿨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채소를 돌보는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가 직업이 된 건 뜻밖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은퇴 후 2년 차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체중이 급격히 줄고 항상 더위를 느끼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어요.
박 선생님, 갑상선이 과도하게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어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약 복용이 중요해요. 의사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됐습니다. 약값과 검진비로 월 15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연금이 68만 원인데 월세 52만 원을 내고 나면 16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15만 원을 의료비로 쓰면 생활비가 거의 없는 셈이었죠. 퇴직금을 조금씩 까먹으며 살다가는 금방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이 제 텃밭을 보고 물었어요. 아주머니, 이 상추 정말 싱싱해 보이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사온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정말요? 이거 좀 살 수 있을까요? 마트 상추보다 훨씬 싱싱해 보여서요. 그 순간 머릿속에 전구가 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채소를 팔면 어떨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그 이웃에게 상추 한 봉지를 5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게 제 첫 수입이었어요. 다음 날 그 이웃이 다른 주민 2명을 데려왔습니다. 이분들도 상추 사고 싶대요. 그날 1만 5천 원을 더 벌었죠.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주민, 동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학교 영양사 출신이 키우는 채소라 더 믿음이 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작은 성공에 힘입어 텃밭을 확장했습니다. 옥상 전체를 활용해 다양한 채소를 심기 시작했어요. 상추, 깻잎, 쑥과 같은 잎채소부터 방울토마토, 고추, 가지 같은 열매채소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 수확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딸이 이 일을 반대했어요. 아들 민석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주말마다 찾아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은퇴하셨으면 쉬세요. 제가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딸 수진이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무슨 나이에 농사를 지으세요? 허리 아프시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저는 완고했습니다. 내가 놀면 뭐하니? 텃밭 일이 힘들긴 해도 즐거워. 그리고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내 힘으로 살고 싶어. 3개월 후 첫 수확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아이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동료들에게 제 채소를 소개했고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딸은 디자인을 전공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덕분에 고정 고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주민 몇 명이었지만 한 달 만에 20가구로 늘었고 3개월 후에는 40가구까지 늘어났어요. 주문도 늘어나자 아들과 딸이 주말마다 와서 배달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텃밭 일은 갑상선 항진증을 앓는 저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쉽게 피로해지고 더위를 많이 타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신체 활동이 도움된다고 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는 생활이 몸에 리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갑상선 때문에 더 힘들었지만 조금씩 쉬어가며 작업했어요. 물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도 취하면서 체력을 조절했습니다. 신기하게도 6개월 정도 지나자 약 용량이 줄었어요. 심장 두근거림도 많이 호전되었고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박 선생님,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셨나 봐요. 수치가 안정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61세의 초등학교 영양사에서 66세 도시농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옥상 텃밭이 제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셈이죠. 취미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생계의 수단이 되었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옥상에서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제 인생도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농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진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어요. 16년간 영양사로 일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바로 계획의 중요성입니다. 우선 70평의 옥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설계를 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남쪽에는 열매채소 토마토, 가지, 고추를, 약간 그늘진 북쪽에는 잎채소 상추, 쑥갓, 깻잎을 배치했어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세로로 자라는 채소는 벽면을 활용해 심었고 큰 화분과 재활용 컨테이너를 활용했습니다. 채소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절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봄에는 상추, 시금치, 열무 같은 잎채소를 주로 심고 여름에는 토마토, 오이, 가지 같은 열매채소를, 가을에는 배추, 무, 갓을 심었습니다.
겨울에는 시금치, 겨울배추, 파같이 추위에 강한 채소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도시농업의 가장 큰 도전은 계절적 수입 변동이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작물이 풍성해서 수입이 많았지만 가을과 겨울에는 수확량이 줄어들어 수입도 감소했습니다. 7월부터 8월이 성수기라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벌 때도 있었지만 12월부터 2월에는 수입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 재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선반을 설치하고 LED 조명을 달아 새싹 채소를 수경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새싹 채소는 성장 주기가 짧아 일주일 안에 수확할 수 있고 겨울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싹보리, 새싹 브로콜리, 새싹무 세 종류로 시작했어요. 집에서 먹다 남은 반찬통을 재활용해서 작은 용기를 만들고 씨앗을 심어 키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확해서 작은 봉지에 담아 판매했죠. 고객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싹 채소 판매가 성공하자 실내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 초기 투자비 50만 원을 들여 더 큰 선반과 추가 LED 조명을 설치했어요. 겨울에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른 수입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었어요. 다른 도시 농부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제 영양사 경력을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채소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식단별 맞춤 채소 세트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혈압 관리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칼륨이 풍부한 시금치, 겨자채, 샐러리로 구성된 세트를 판매했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께는 저칼로리 고영양 채소 브로콜리, 상추, 양배추를 추천했죠. 고객들의 건강 상태와 식이 요구사항에 맞춰 세트를 구성하고 간단한 레시피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혈당 관리가 필요한 고객에게는 이 채소들을 활용한 저당 샐러드 드레싱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죠. 초등학교에서 16년간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졌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고객들은 이런 맞춤형 서비스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박 선생님, 영양사 출신이라 정말 믿음이 가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요라는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덕분에 일반 마트보다 30% 비싸게 판매해도 고객이 꾸준히 늘어났어요. 판매 방식도 체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수확해서 배달했지만 점점 비효율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화요일, 금요일 수확 및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고정 고객들은 일주일 전에 미리 주문하고 저는 계획에 맞춰 수확 및 배송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시간과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배송은 처음에는 제가 직접 걸어서 다녔습니다. 동네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의 고객들에게만 배달했죠. 하지만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다행히 아들이 주말마다 와서 차로 배달을 도와주었고 딸도 한 달에 2번씩 와서 손을 보탰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김영수 씨 68세도 자신의 베란다에서 채소를 기르고 계셨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가 우리처럼 텃밭을 가꾸는 은퇴자들이 동네에 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판매하면 어떨까요? 저는 고추를 잘 키우는데 판로가 없어서 주변에 나눠줄 뿐이에요. 그 말에 영감을 받아 강동 옥상 농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김 씨를 포함해 5명이 모였어요. 각자 자신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가지고 와서 품질을 확인하고 공동으로 판매했습니다. 현재는 12명의 도시 농부가 참여하고 있어요. 모임에서 저는 영양사 출신이라 품질 관리와 위생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하도록 교육했어요. 전직 마케팅 전문가였던 김 씨는 홍보를 맡았고 전직 회계사였던 이 씨는 수익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시너지를 내기 시작했어요. 강동 옥상 농부 모임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 로컬푸드 직거래 커뮤니티가 형성됐습니다. 처음에는 40가구였던 고객이 3개월 만에 100가구로 늘어났어요. 매주 화요일은 잎채소, 금요일은 열매채소를 중심으로 판매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옥상 농부 장터를 열어 고객들이 직접 와서 채소를 고르고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어요. 물론 도시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비용 문제가 컸습니다. 흙, 비료, 씨앗물.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어요. 특히 여름철 물값이 부담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빗물 저장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옥상에 1톤짜리 빗물 저장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30만 원 정도였지만 장마철에 모아둔 빗물로 가뭄철 물값을 크게 아낄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비용 절감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퇴비 만들기였습니다. 학교에서 환경 교육을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지렁이 퇴비통을 만들었어요. 채소 껍질, 과일 껍질, 남은 음식물을 지렁이 퇴비통에 넣어 퇴비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걱정했지만 제대로 관리하니 냄새도 거의 없고 품질 좋은 퇴비가 생산됐어요. 비료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자원을 재활용하니 생산 비용이 30% 이상 절감되었습니다. 씨앗도 직접 채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씨앗을 구입했지만 채소를 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씨앗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잘 자란 채소 중 일부는 씨앗이 맺힐 때까지 두었다가 씨앗을 수확했어요. 이렇게 모은 씨앗으로 다음 작물을 심으니 비용도 절약되고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한 작물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수익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연금 68만 원에 텃밭 수입 평균 135만 원을 더하니 월 200만 원 이상 버는 달도 있었어요. 춥고 힘들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 정말 값졌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습니다. 처음 여름에는 토마토 재배에 실패했어요.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뿌리가 썩고 말았죠. 또 한 번은 7월 장마 때 기상청 예보를 믿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러운 폭우로 채소들이 모두 물에 잠겨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 후로는 기상청 예보와 상관없이 항상 비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어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더 나은 도시농부가 되어갔습니다. 68만 원의 연금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냈고 건강도 좋아졌으며 새로운 커뮤니티도 형성했습니다. 옥상 텃밭에서 피어난 작은 씨앗이 이제는 제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큰 나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시농부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변에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건물 1층에 사시는 할머니 3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도 집에서 상추라도 좀 키우고 싶은데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미니 텃밭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플라스틱 통에 상추 모종을 심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흙 고르기부터 물 주는 방법, 햇빛 관리하는 법까지 상세히 설명했죠.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소문이 나면서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저에게 강의를 부탁하셨습니다. 박 선생님, 경로당에서 우리 노인들에게 텃밭 가꾸는 법 좀 알려주세요. 다들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어 답답해하거든요. 처음에는 무료로 강의했어요. 베란다에서 상추 키우는 법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내용을 가르쳤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상추값이 너무 비싼데 이제 직접 키워 먹을 수 있겠어요. 어르신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었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인근 노인정, 문화센터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처음에는 모두 무료로 해주었는데 한 문화센터 담당자가 제안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무료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강사료를 드릴게요. 그렇게 처음으로 강사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당 7만 5천 원, 이 시간 강의로 15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 받아본 강사료였는데 그 돈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 우연히 강동구청에서 시니어 도시농업 강사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역 내 텃밭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망설임 없이 지원했고 면접과 시범 강의를 거쳐 강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월 2회 회당 15만 원씩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긴 것이죠. 구청 강의를 시작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도시에서 텃밭 가꾸기 기초 계절별 채소 재배법, 친환경 병충해 관리 등의 주제로 강의했어요.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할 때 환경 교육도 담당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 다양한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도서관, 주민센터, 심지어 기업의 직원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강의를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텃밭 가꾸기가 취미였고 그 다음에는 생계수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지식을 나누는 교육자로서의 역할까지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보람된 활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무료 텃밭 교실이었어요. 영양사로 일하며 결식 아동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강동구의 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 월 1회 무료 텃밭 체험을 시작했어요.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제 옥상 텃밭에 와서 채소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흙을 만지는 것도 꺼리던 아이들이 점점 식물에 애착을 갖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이들이 직접 키운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 때였습니다. 평소에 채소를 잘 먹지 않던 아이들도 자신이 키운 상추와 토마토는 기꺼이 먹었어요. 선생님, 이건 우리가 키운 거니까 더 맛있어요. 선생님, 상추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활동은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과 식물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 배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학교 영양사로 일하며 느꼈던 보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을 위한 도시농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고 도시농업이 그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도시농부 육성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이론부터 실습, 판매 노하우까지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수강료는 월 5만 원으로 책정했고 첫 모집에 15명이 등록했습니다. 이 수업으로 월 75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겼어요. 교육 내용은 실용적인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최대 수확을 얻는 방법, 저비용 고효율 농법, 농산물 판매 전략 등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성공한 방법들을 가르쳤어요. 이론보다는 실습 위주로 진행했고 마지막 달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키운 채소로 작은 장터를 열기도 했습니다. 수강생 중에는 저처럼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찾는 분들이 많았어요. 전직 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65세의 전직 은행원 박 씨였어요. 그분은 수업이 끝난 후 자신의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 지금은 20가구의 채소를 판매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차별화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양사 경력을 살려 건강 중심의 채소 재배와 판매를 하고 있듯이 각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도시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지도했어요. 예를 들어 전직 요리사였던 수강생에게는 요리 특화형 텃밭을 제안했습니다. 각종 허브와 특수 채소를 집중적으로 재배해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방식이었죠. 전직 교사에게는 교육형 텃밭을 제안해 아이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강점을 살린 도시농업 모델을 개발하면서 저 자신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배우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던 중 갑상선 환자 모임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갑상선 항진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은 질환을 가진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해볼 수 있겠냐는 것이었어요. 저도 텃밭 활동이 제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고 느꼈기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치유 정원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만들거든요. 저 역시 초기에는 불안, 우울, 불면증에 시달렸었어요. 하지만 텃밭 활동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2번 갑상선 환자들이 제 옥상 텃밭에 모여 함께 채소를 가꾸고 거기서 나온 작물로 갑상선에 좋은 식단을 만들어 나눴습니다. 요오드가 적절한 음식,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 갑상선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등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어요. 참가자들이 약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유료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더 값진 활동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저는 단순한 도시농부를 넘어 실버 농업교육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저를 시니어 도시농업 명예강사로 임명했고 지역 내 도시농업 정책의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은퇴 후 우연히 시작한 텃밭 가꾸기가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은퇴 후 새로운 길을 찾는 분들에게 도시농업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도시농부로 새 출발을 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61세에 퇴직해서 지금 66세, 이 나이에 제2의 인생을 이렇게 활기차게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국민연금 68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습니다. 퇴직금 9,072만 원이 있긴 했지만 이 돈도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 뻔했습니다. 월세 52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16만 원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으면서 월 15만 원의 의료비까지 더해졌죠. 당시에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금 68만 원에 텃밭 수입 평균 135만 원, 강의 수입 30만 원에서 75만 원이 더해져 월 평균 233만 원에서 278만 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건강보험료, 월세, 공과금, 식비, 의료비를 모두 충당하고도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더 이상 매일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퇴직 직후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버스비조차 아꼈는데 이제는 가끔 택시를 타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는 5년 만에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옥상에 자동급수 시스템을 설치해두고 3박 4일 다녀왔죠. 다음에는 해외여행도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 자신감과 자존감이 회복된 것입니다. 은퇴 직후에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우울했었어요. 평생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건강 면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했어요. 손떨림, 불면증, 체중 감소가 심했고 항상 더위를 느꼈죠. 그런데 5년간 텃밭 일을 하면서 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하루 한 번만 복용해요. 의사 선생님도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규칙적인 생활, 제철 채소 섭취, 햇빛 쬐기, 적당한 신체 활동이 치료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약값도 월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훨씬 건강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고 밤에는 푹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처음 텃밭을 시작할 때는 아들과 딸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어요. 특히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은퇴 후 가장 서러웠던 건 명절에 손주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에는 손주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저희가 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라고 하더군요. 제가 웃으며 내가 번 돈이니까 괜찮아라고 했죠. 그 순간의 뿌듯함이란. 올해는 더 욕심을 내서 아들 내외에게 괌 여행을 보내줬어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 때부터 제가 영양사로 일하느라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아이가 혼자 저녁을 챙겨 먹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그런 고마움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과 인정도 제 삶에 큰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동네에서 박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길을 가다 만나는 이웃들이 선생님, 이번 주 상추는 언제 수확해요? 선생님, 다음 텃밭 수업 언제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은퇴 후 사회에서 잊혀질까 두려웠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기쁩니다. 제 수업을 들은 분들 중 실제로 도시농업을 시작한 사례가 2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저처럼 본격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고 취미로 즐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박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뿌듯합니다. 16년 영양사 경력이 은퇴 후 이렇게 꽃을 피울 줄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 일할 때는 정해진 메뉴,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움직여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키운 채소로 건강한 식단을 제안하고 그것으로 수입도 올리니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은퇴 전에는 영양사 경력이 은퇴 후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경력이 제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영양학 지식, 식품 안전관리 경험, 환경교육 경험. 이 모든 것이 도시농업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큰 꿈도 생겼습니다. 은퇴자 도시농부 매뉴얼을 책으로 내보려고 해요. 제가 5년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운 모든 것을 담은 책이죠. 어떻게 시작할지, 무엇을 심을지, 어떻게 판매할지, 각종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싶습니다. 출판사 두 곳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66세의 작가 데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때 텃밭 있는 집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강동구청에서 더 큰 규모의 공동체 텃밭을 운영해보지 않겠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300평 규모의 유휴지를 활용해 은퇴자들과 함께 공동 경작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옥상 텃밭 70평보다 훨씬 큰 규모라 부담되긴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너무 늦게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50대에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66세에 아직 10년 이상은 더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60세가 넘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취직도 어렵고 창업을 하려 해도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너무 허전하고. 그런 분들에게 도시농업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체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게다가 건강에도 좋고 직접 기른 건강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가꿀 식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 이런 일상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도시농업이 모든 은퇴자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흙을 만지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일정한 체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두 번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저는 16년간 초등학교 영양사로 일했고 이제 5년째 도시농부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 인생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진짜 이해가 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나이에 이제 뭘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퇴직금 9,072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새 인생을 찾은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가끔 새벽에 일어나 옥상 텃밭에 앉아 일출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아침은 조용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채소들이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이 식물들처럼 끊임없이 자라고 있구나라고요. 66세 아직도 저는 성장 중입니다.